안녕하십니까, 김종래입니다. 김종래의 라이브 방송, 정치내시경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걸 잘못 켜놨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총선이 9일 남았죠. 네. 사실 밖에 나가 보면은 총선 분위기가 있는지 없는지, 그냥 뭐 후보를 만날 수가 있나, 후보 입장에서 유권자를 잘 만날 수 있나, 토론을 할 수 있나, 참 정말 깜깜이 선거, 침묵 선거, 뭐 이런 선거 같아요. 그래서 별 분위기는 안 나지만 그래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의 어찌 보면 명운을 좌우할 선거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오늘도 그런 얘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고, 이거 1시 7분부터 들어와 계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2개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열린민주당이라는 당,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정봉주당, 손혜원당, 민주당으로부터 서자만도 못한 당이라고 했지만 그 당 사람들은 우리가 진짜 효자가 될 거다라고 하는 당. 요 당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으며 앞으로 요 당이 집권 세력 속에서 어떻게 갈 것이며 집권 세력은 무슨 구상을 하고 있을까? 이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무리 봐도 미리 말씀드리면 결국에 정말 뜻밖의 효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코로나와의 싸움의 최전선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정말 사투를 하고 계시는 그 의료진, 이 코로나 의병들 얘기입니다. 근데 이분들 말고도 또 자칭 의병들이 있죠. 조국 살리려고 하는, 복권시키려고 하는 의병들. 그래, 그 사람들하고 우리의 진정한 의병, 코로나 의병들은 어떻게 다른가? 이 부분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이 집권 세력은 총선 후에 무슨 구상을 할 거며, 정봉주당은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할까 같은가, 그 얘기부터 좀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총선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은요, 지금 굉장히 불안해요. 그리고 어리둥절해요. 아니, 이게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또 일부는 이제 기대도 있습니다. 옳지, 이번에는 뭐 우리가 1등 할 거야, 우리가 제1당 될 거야, 이길 거야, 아주 본때를 보여줘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또 어리둥절하게 돼. 이렇게 좀 낯설고 을씨년스러운 선거, 침묵, 깜깜이 선거, 거기다가요 이 비례의석 배분 방식, 이건 정말, 이건 대학교 수능시험이나 아니면 대학교 정치학과나 수학과에서 이 논문 연구가 한번 돼야 될 것이 아닌가. 이거 누구한테 설명을 이렇게 듣고 보면 그 순간엔 이해가 되는데 조금 돌아서면 또 이상하고. 이게 무슨 몇 석까지는 뭐가 제한돼서 안 되고 그림을 나눴다, 곱했다, 더했다, 뺐다. 이거 웬만한 사람 갖고는 설명 자신 있게 하기도 힘들지만은 설명을 듣고도 완벽하게 이해도 안 됩니다. 고백하자면 저도요, 한참을 생각하고 보면은 가만있어 봐, 내가 아까 생각한 게 맞던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로 이건 어떻게 좀 모르겠어요. 난 이제 이 투표 개표하는 날도 이번에 수개표라도 좀 늦어지겠지만 이거 가지고 아마 굉장히 혼선이 올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제 딱풀림 이런 선거 처음이죠. 네, 피터씨님, 교수님 수고 많아요. 아이고, LA에서 열심히 챙겨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 코로나 조심하세요. 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정말 아주 이상한 선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번도 경험 못한 총선인데요, 여기에다가 사람을 정말 당황스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짜증나게도 하고 하는 거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처음 정당 사상 못 본 정당이 출연해가지고 총선판을 뒤흔들고 있어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형국입니다. 지금 엄밀히 보면요, 이 정당이 소위 선거판의 판을 바꾸고 판을 끌고 나가면서 어찌 보면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는 듯한 인상마저 주고 있습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린 열린민주당, 손혜원당, 정봉주당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도 이제 총선이 임하면서 우리가 심각한데 더 심각한 것은 이 당이 총선 후에 이 정당으로 인해서요,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의회와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당으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뒤흔들릴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거가 안 그랬으면 좋은데 자꾸 그쪽으로 가고 있는 듯해요. 지난번에 광장의회라고 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오늘은 좀 더 자세히 그리고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쌀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투표해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까요? 딱 불림. 어느 쪽에다가 투표하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이런 느낌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네. 직장도 잃고 살고가 너무 힘듭니다. 나라사랑님, 아유 참 나라를 사랑한다는 닉네임인데 참 아픔을 함께합니다. 네. 싸늘하다 가슴에 종래가 나라와 꽂힌다. 아, 이런 닉네임인데 행동하는 보수가 되어야 된다. 맞습니다. 행동하는 이 시대에 행동하는 양심은 행동하는 보수입니다. 자, 그럼 일단 우선 총선 판을 한번 보시죠. 이제 어떻게 지금 이제 판세 어떻게 지금 총선이 굴러가고 있는가? 요 당은요 실제로는 민변의 권경애 변호사가 얘기했듯이 조국 무죄 프로젝트 당이니까 사실상 조국당이라고 할 만합니다. 전 이제부터 이거를 손혜원당, 정봉주당이나 조국당으로 이렇게 부를게요. 열린민주당이라고 하면 당 이름이 복잡해서 못 알아들어요, 서로가. 요 당이 지금 약진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약진하고 있는지, 또 약진을 하고 있는 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민주당의 반응을 보면은 이걸 좀 느낄 수, 민주당 자체가 약진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구나. 네. 종래사랑 일방통행 저 말고 교선 열번 네, 감사합니다. 네. 꼭 투표한다. 2번, 4번. 네. 둘째 칸이라고도 하대요, 누구는. 요 당이, 이 조국당인데, 요 그냥 계속 조국팔이만 하고 있는 거예요. 조국 마케팅만. 그래서 전 피터신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또, 네, 감사합니다. 네. 전국에 있는 친조국 유권자의 총 결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올인을 하고 있어요.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지역으로 분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다 비례대표 이렇게 모아달라고. 오직 친조국. 이따 그 친조국 마케팅과 그걸 하는 건 조금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이렇게 되니까 민주당의 진짜 적자라고 하는 비례정당이죠. 더불어시민당이라는 거. 개국본당. 여기가 이제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여론조사는 믿지 않더라도 민주당 사람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것까지는 뭐라고 그럴까, 이건 표면적인 현상이에요. 이것이 이렇게 해서 이제 난리를 치고 어떡하고 하는 거는 이렇게 지지하는 거는 실제로는 여기서 이 당이 약간 약진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멈춰지는 게 아니라 숨은 그림은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숨은 그림은. 이 당이 이 땅에 했으니까 저건 뭐 민주당하고 민주당 적자 정당은 뭐 저 별 볼 일 없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고요. 점점 움직이는 걸 보면은 아하, 이게 이상하구나 라고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민주당이 지금 악어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악어의 눈물. 악어의 눈물 잘 아시죠? 악어는 물속에서 크기 때문에 육지에 나오면 눈이 건조해서 눈물로 이렇게 건조한 걸 막아야 된대요. 그 다음에는 그 자체 염분 조절용으로도 낸다고 하고, 또 이 눈물샘을 관장하는 신경이 이 뭘 씹는 요 신경하고 이렇게 같이 돼 있답니다.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그래서 뭘 먹을 때마다 눈물이 나온대요. 그러나 이제 그거는 그 생물학적인 이야기고, 실제로 악어의 눈물하면 이건 가짜, 허위, 위선 이걸 얘기하는 거죠. 민주당은 악어의 눈물을 흘린 것 같다. 일단은 민주당이나 개혁본 사람들은 발끈하고 있긴 해요. 뭐라고 하냐면 저건 뭐 열린민주당은 분당 세력이다. 그러다 뭐 이 개국본당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 적자정당, 이 당을 기획하는 데 참여했다는 이 김어준 방송인 이런 분도 정봉주 씨 같은 사람을 향해서 공격을 하고 그래요. 자,
또 이제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저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김홍걸 씨 같은 분도 이제 이 정봉주당을 공격을 합니다. 이분은 이 개국본당 적자정당에서 비례대표를 14번을 받았어요. 그 이분은 공격을 해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선거를 현실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분들도 공격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개별적 이해로 볼 때에는 정봉주당이 올라가는 것이 자기에겐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선거 책임에서는 내가 책임졌던 정당의 의석수가 올라가야 되고, 김홍걸 씨 같은 경우는 저기서만이 차지하면 내가 14번으로 밑으로 했으니 위는 군소정당들 모셔놨으니까 내가 안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이유 때문에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기획한 정당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약간의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공격을 하고 견제를 하고 있는데, 집권 세력이라는 전체를 볼 때는 어떠냐? 그건 이해관계가 전혀 다릅니다. 저당이 나름대로 선전을 내서 파이가 커지는 것이 제일 관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임기 후반에 국정을 운영하려면 국회 권력을 장악을 해야 되겠고, 특히 공수처를 완전 장악을 해서 등등을 해서 레임 방지를 해요. 레임덕을 방지하고, 이렇게 하는 후반기 전략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 결국은 지금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이해찬 대표는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정봉주당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다는데, 선거 끝나고 나면 에이 농담도 못하나 이렇게 될 겁니다. 결국은 한 통 속으로 행동할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무인도 김종래 의원님 안녕하세요. 성함 저 의원님 아닙니다. 의원 구경하고 의원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교수님 많이 지치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 저는 지금 체력적으로는 지친 거 아닌데. 도솔님, 여론조사는 믿지 않습니다. 네, 저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믿지 않는 것이 유리하게 믿어지지 않는 것인지 불리하게 믿어지지 않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왜 집권 세력 개별적으로 이해 충돌은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 이익하고는 뭐가 이렇게 달라지는 있을까? 왜 무슨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인가? 집권 세력이요, 국회를 단독 지배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단독 지배. 여기서 복잡한 수계상, 예를 들면 민주당이 제1당을 차지할 거라는 것, 그리고 이제 미래한국당이라는 통합당의 위성정당은 20석이 안 될 거다. 여기서 20석은 교섭단체를 만드는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등등의 몇 가지 전제가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내심 자기네들이 일당이 되고, 그리고 어쩌고저쩌고라는 계산 속에서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실제로 이제 유권자분들이 다른 투표에 의해서 이게 좌절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고 의도하는 건 이런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통합당하고 한국당이 과반수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구상은 무너지죠. 그러나 그게 되는 건 나중 얘기고, 현재는 이런 구상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격적이다, 그런 말이죠. 거북이님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입니다. 교수님 팬인데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고구려 발해고 고왕대조영, 아유, 이분은 또 이 독특한 인물을 갖고 있네. 이성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좌파인데 꾸준히 준연동제 비례대표 때문에 이번에는 우파가 똘똘 뭉쳐야 됩니다. 노재철 교수님 너무 시원해요. 감사합니다. 자, 구상만 세웠다는 것만으로도 충격적이다. 자, 여기서 조금 당이 많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자, 원래 이제 민주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자 비례정당이라는 개국본당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정봉주당, 조국당이 있습니다. 요 세 개 정당이 과반수가 된다. 과반수가 됐다. 그리고 요 개국본당, 위성당하고 정봉주당, 요 당이 별도로 합치면 별도 교섭당 20석이 넘는다. 요걸 가정을 하고 기대를 하고 거의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유권자 여러분들의 생각에 따라서는, 이게 판단의 행동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이 방송 통해서 통합당 몇 석이라도 당선 더 시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아이고, LA에 계신 분이 고국 생각을 이렇게 하시니까, 네, 감자 구매 문의님, 교수님 감자 좋아하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감자대장이었습니다. 하도 감자를 좋아해서.
자, 이렇게 과반, 한 개의 지역구 정당인 본당하고 두 개의 위성정당, 여긴 위성정당을 두 개를 갖고 있는데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요 삼 개 정당이 합쳐서 과반을 의석을 확보하고, 예를 들면 민주당이 130석, 여기 두 당이 합쳐서 20석, 그러면 150석이니까 과반이 되지 않습니까? 과반이 되고 또 두 개가 교섭단체가 되다. 민주당 하나 그리고 위성정당 둘이 합쳐서 되나, 이렇게 되면 국회의 단독 지배가 가능합니다. 과반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하는 데는 이 교섭단체를 둘을 자기네들 아주 직할부대로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단독 지배, 여기 국회 지배가 아니라 연합 지배가 아니라 단독 지배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요, 전에 왜 패스트 트랙이니 공수처법이니 연동형 비례대표제 통과시킬 때 했던 그 연합 있죠. 자, 이해찬당, 손학규당, 박지원당, 정동영당, 심상정당, 이런 당들끼리 합쳤던 4+1이라는 느슨한 범요 연대, 이 공조가 이제 필요가 없어졌어요. 요거 대신에 이렇게 된 겁니다. 민주당 더하기 또 하나의 교섭단체, 두 개 위성정당이 합쳐서 여기에 20석이 되면 된다 이거죠. 이러면은 정의당하고 민생당은 사실상 이제 용도가 폐기된 겁니다. 아유, 거기까지 그렇게 범여가 이렇게 할 거 없다. 우리는 연합하지 말고 그냥 근린 정당이다. 근린 생활하듯이 옆에 근린 정당으로만 있어달라. 우리끼리도 충분해. 그러니까 뭐 그렇게 공수처법 통과시키려고 연동형 비례 들어주고 그래서 이 고생하고 할 거 없어. 이제 우리가 민주당하고 두 개 정당이 합쳐서 과반수 가지고 정당을 딱 쪼개서 하나, 그리고 교섭단체 하나, 그래 두 개만 주고 있으면은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주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정봉주당을 빼고는 실현이 불가능한 구상이에요. 신정봉주당. 정봉주당이 빠지면 과반수도 안 될 수 있고, 특히 요 교섭단체 하나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정봉주당이 지금 현대의 상황으로 봐서는 개국본당이라는 적자 위성정당, 비례정당 하나 갖고는 교섭단체를 구성하기가 좀 어렵다고 합니다. 자기네들이 판단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정봉주당은 과반을 차지하는데도 일조를 해야 되고, 또 교섭단체 따로 하나 만드는데도 일조를 해야 돼요. 여기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일이 이제 선거판뿐만 아니라 총선 후에도 시작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과반이 될 경우에는, 그리고 두 개의 교섭단체가 여권에서, 법료가 아니라 여권, 집권세력 내에서 있으면, 전에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제1당을 어떻게 가리냐고 할 때처럼 국회의장과 운영위원장을 자기네들이 가져가요. 이게 운영의 키맨입니다. 이게 뭐 엄청 중요한 거예요. 지난번에 문희상 국회의장 보세요. 이분 국회의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냥 막연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당을 탈당을 합니다. 무소속이지만 자기 친정을 위해서 그냥 총대를 메고 또 메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그보다 이 얘기 좀 드리려고 합니다. 공수처 장악한다는 얘기. 네. 교수님 TV에 나오시는 것보다 근데 내시경 방송 속이 우려납니다. 네. 정현옥님, 감사합니다. 네. 자, 요 공수처를 장악한다. 그럼 어떤 결과냐면 우선 윤석열 검찰에 대해서는 피바람이 날 겁니다. 윤석열 총장 부부를 수사를 하는 1호라고 하고 있지를 않나.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를 이게 이제 피바람의 진원지가 될 거예요. 당장 7월 달이면은 공수처가 출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거북이. 결국 그분은 토사급행. 네, 대전주성구 젊은 여성 공약비 탈원. 네, 좋습니다. 네, 방문 닫고 나간 네, 더불어시민당 공약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공수처장은 어떻게 뽑을 건가? 공수처장이 이제 제일 중요한 자리인데, 요걸 그 공수처장 후보를 뽑는 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7명이. 첫째, 법무장관이 한 명을 추천합니다. 둘째, 법원 행정처장이 또 한 명을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변협회장이 또 한 명을 추천합니다. 그럼 3명이죠.
그 다음에 여당 2명, 야당 2명. 바로 이 야당 2명이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자, 만약에 개국본당하고 정봉주당이 따로따로 있어서 교섭단체가 구성이 안 되면 교섭단체가 구성될 걸로 보여지는 확실한 민주당하고 통합당이 2명씩을 추천해야 돼요. 근데 이게 공수처장은 이렇게 7명 중에서 6명이 찬성을 받아야 돼요. 6명이. 그래서 2명의 후보를 뽑으면 대통령께서 지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청문회를 거쳐야 되는데. 자, 근데 여기 야당이 둘이면, 여당은 하나예요, 민주당. 그 야당이 둘이면 하나씩 추천해야 돼요. 그래서 교섭단체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섭단체가. 그럼 이럴 수는 있겠죠. 비례한국당이 교섭단체가 되면 됩니다. 비례한국당이. 그럼 이제 야당이 3명이, 야당이 이제 3개가 되겠죠. 이제, 여당 중에 하나, 한국당, 통합당 하나, 한국당 하나. 근데 여기도 20석을 되기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쉽지 않다고 그럽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또 이게 참 이 문제 때문에 통합당에서 한국당으로 다시 또 옮겨야 되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거 국회의원들 그 당으로 가는 거 선거 전이면 모르지만 선거 후에는 그 쉬운 거 아닙니다. 하여튼 제 말씀은 이렇게 되든 안 되든 나중 얘기고 집권 세력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거.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여당이 2명이니까 민주당 2명. 야당은 통합당 1명. 그리고 그 2개 위성정 비례정당이 합친 정봉주당하고 개국본당이 합쳐서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데서 1명. 이렇게 되면 요 통합당에서 구성하는 1명 말고는 대체로 이분들이 여권 쪽 아닙니까? 법무장관, 추미애 장관은 말할 것도 없고 법원행정처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어떻다라는 거는 사법부에 계신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대충은 짐작이 가고 변협회장은 뭐 모르겠으나 뭐 그렇게 혼자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어떻든 여기 7명 중에서 분명하게 야당 몫을 낼 분은 이 통합당 한당밖에 없다. 이것 때문에 교섭단체 정봉주당이 필요한 거예요. 정봉주당이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아주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런데 공수처장과 해서 조국 부역관시키고 윤석열 쳐내야 된다고 제일 외치는 당이 또 정봉주당이에요. 네. 2번, 4번 간다 곰나르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과반수가 의석이 되고 정당이 여당 쪽에서 2개가 나올 경우에는 이렇게 공수처까지 이런 구식으로 굴러갈 것이 이 사람들이 집권 총선 끝나고 나서부터 세워야 될 큰 플랜 중에 하나. 아니 뭐 오래 안 걸릴 겁니다. 바로 하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집권 세력이 이런 구상이 있다면 그 선에서 멈춰질까요? 그거 쉽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했죠. 정봉주당, 조국당이 그거를 하는데 반대급부가 여기 통제가 잘 안 될 겁니다. 이분들이 빠지면 이 당이 빠지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거기가 하는 걸 완전 관리하고 그러지 마. 이게 쉽지가 않게 돼 있어요. 협조는 적극적으로 필요한데 그 사람들을 완전 장악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쉽지 않다 이거예요. 네, 지역구는 미래통합당, 비례는 미래한국당. 네. 여기서 나라를 흔들 여지가 생겨나는 겁니다. 나라를 흔들 여지가. 참, 요 작은 꼬리가 20석도 안 될 것 같은 요 당이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요렇게 돼서 거의 뭐 가성비가 이렇게 높아가지고 집권당 세력을 꼼짝 못하게 만들고 거기서 들어주고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거라고. 여기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광장의회가 정말로 펼쳐질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하고 채널A라는 종편을 공격하고 있는 거 있죠. 거기 앞장서고 있는 당이 그 정봉주당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바로 그런 거에 전주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봉주당, 친여매체인 MBC, 추미애 이런 장관 이런 분들이 거의 협업 수준이에요. 협업 수준. 그래서 이걸 하면은 친조국 유권자를 결집해서 득표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이 총선 후에는 이걸 통해서 언론 개혁을 하려고 검찰은 물론이거지만 공세를 펴고 있다. 여기에 최선봉에 서고 있는 분이 바로 황희석 조국 장관을 형이라고 부르는 황희석 장관이고, 네, 미래통합당 박성진 님, 아유 반갑습니다. 네, 여기 이제 황희석 인권국장 하던 분이요. 조국 장관을, 조국 씨를 형이라고 부른다는 분. 그다음에 최강욱. 그건 자기네들이 대통령이 칼이었다는 사람, 공직기관 비서관. 이런 사람들이 최선봉했습니다. 윤석열을 부셔보자. 야, MBC에서 보도되니까 작전 들어갑니다 하고 선전포고를 하고. 그리고 이 황희석이라는 분은 또 윤석열의 최측근 검사장이라는 분, 뭐 신분까지 뭐 폭로를 하고 난리가 날 정도로 여기서 선봉을 쓰고 있어요. 물론 채널 A가 보도 취재의 관행과 정도를 어겼다는 것이 진상조사의 자체 진상조사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밝혀지면 그건 당연히 비판받아야 되죠. 네, MBC 꼬리 내리기 시작 아몰랑, 네, 하춘이 감사합니다. 네, 비판마다 마땅합니다. 그건 뭐 그 자체를 두드러하거나 그거는 곤란하고 여긴 비판받아야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건 이걸 이렇게 지 총선 전국에서 딱 엮어가지고 그냥 비례정당의 비례 후보들, 황희석은 8번이고 최강욱은 2번인가 4번인가 이렇습니다만 여기하고 뭐 추미애 장관은 뭐 진상조사를 해라, 또 방송은 방송대로 보도하면서 이거 그냥 난리를 치고 있는 거다 이거죠. 이것은 바로 그런 전조국이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지켜볼 게 있어요. 지금 이제 문제는 그 채널A 기자하고 그다음에 이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이라는 사람 간의 휴대전화를 통해서 통화를 했느니 어쩌니 하는 것이 보도가 되고 주장이 되고 있고, 유시민 씨 같은 분은 이 최측근의 휴대전화를 기록을 까면 될 거 아니냐, 자료를 보면 될 거 아니냐. 근데요, 이걸 까면은 과연 보수 언론만 등장할 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실제로 보수 언론과 이렇게 해서 주고받은 무슨 음모가 있고 협잡이 있고 있었다면, 내통한 흔적이 있었다면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측근 검사장이 윤석열 총장이 총장 되기 전에 서울중앙지검장이었을 때는 적폐청산 수사를 했던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면 그 당시에 그렇게 그냥 언론에 보도됐던 뭐 피의사실인지 뭐니 할 것 없이 나갔던 보도, 그때는 어디하고 이렇게 통화했을까요? 어느 언론하고? 지금은 지금 뭐 황희석 씨나 최강욱 씨가 얘기할 때 휴대전화가 하는 것이 의심가고 주장하고 유시민 씨니 공개하라고 하는 것이 이 측근 검사장과 보수 언론 간의 통화였다면, 적폐청산 수사나 무슨 대법원장 갑자기 생각하는데 그분 수사 이런 거 할 때는 그렇게 많이 보도 나왔던 거는 누구하고 통화를 했겠습니까? 보수 언론이겠습니까? 보수 아닌 언론이겠습니까? 그래서 채널A 기자가 탈선을 했으면 그건 당연히 비판을 받고 뭐 어떻게 조치가 되겠지만, 이런 문제까지 싸잡아 봐야 될 텐데 이것이 하필이면 총선 때 이렇게 그냥 협업을 일어나고 있다. 이것이 그 광장의회를 만들어질 그 전주곡이 아닌가. 이런 일 정도가 지금 총선 와중에도 벌어지고 있다면, 이제 그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갔을 때 그 거대 정당의 일원으로서 과반수가 되고 그다음에 교섭단체까지 참여를 하게 되면 우리 요구도 들어달라고 할 경우에는 많은 입법들이 개혁의 이름 아래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하춘이 민주공산당 이번께서 아이고 네 우동열 옳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광장의회가 펼쳐질 것이고, 이른바 그 채널A 프로젝트 같은 방식, 이런 폭로하고 공격하고 하는 이벤트는 뭐 시도 때도 없이 이어질 것이 아닌가. 교수님, MBC 때문에 민심이 체인지 돌아서요? 아, 그렇습니까? 정현옥 박사님, 윤석열 자유우파가 지켜야 됩니다. 네.
자유우파가 지켜야 됩니다. 무인도 빨랑 방송법 개정해서 보조금 폐지하고 이런 거 하려고 해도 방송법을 폐지할 만큼 의석수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네. 자, 이 대목에서 이제 좀 안타까운 소리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통합당 당원도 아니고 통합당에서 누구를 특별히 생각하거나 지지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뭐 별로 그렇게 가까운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뭐 왼수진 사람도 없습니다만은 지금 통합당하고 그 비례정당인 한국당은 지금 이렇게 갈 거라는 걸 정확히 알고 꿰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열린민주당, 정봉주당은 비례정당입니다. 효자를 자처하고 서자도 못 된다는 정당이지만 효자를 자처하면서, 그런데 통합당 비례 후보들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나요? 혹시 지금 뭐 당선권에 든 분들은 의원 연습하고 있나요? 야당은 지금은 훨씬 심하다는 걸 인정하지만 기울어진 언론 운동장 탓만 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야당의 숙명은 그래왔습니다. 한국의 현실에서는. 박정희 때도 그랬고 전두환 때도 그랬고 그랬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김대중, 김영삼 다 야당 다 그걸 골파했습니다. 그저 기울어진 운동장 탓을 하는 건 유권자나 구경꾼이 하는 건 모르겠는데 권력 쟁취를 목적으로 하는 정당에 몸담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대책을 세우고 국민에게 호소하고 언론이 기울어졌으면 다른 방법으로 호소하는 생각을 하고 해야 됩니다. 특히 통합당에는 아쉬운 게 좀 많습니다. 그 지역구에 하나에 올인하시면 그냥 꼭 참고 올인하시면 되지, 표를 벌어들이는 건지 떨어뜨리는지 못하는 발언을 하는 당대표가, 난 당대표가 한 지역구에만 저렇게 올인하는 것도 처음 보지만 참 어이없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선에 찬물을 끼얹을까 봐 지금은 좀 이렇게 넘어가고 적하고 있지만 총선 후에는 승패와 관련 없이 할 말은 더 자주 강하게 할 생각입니다. 물론 진보 입장이나 집권 세력 입장이 아니라 보수 입장에서, 그렇게 본건 보수 입장에서 할 말을 할 생각입니다. 월요일 김 교수님을 방송을 기다리다 경청하고 있습니다. 네, 영남 감사합니다. 영남님. 네, 김종인 위원장 그 노구에, 그렇죠. 김종인 위원장 같은 분은 저는 들어오실 때 좀 비판적이었는데 참 80 후에 정말 고생 많이 합니다. 열심히 벌어들이려고 하는데 이렇게 사실 말이라는 게요, 아무렇게나 말을 할 수 있고, 어찌 보면 기자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에 입각해서 말한다고 하면 되지만 정치인의 말은 메시지를 담는 일종의 연금술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 말을 하면 옳지만 뭐가 공감대가 없다든지 이런 말들이 있는 거예요. 말로 써 까먹는 거. 정치인이 까먹으면 뭘로 까먹겠습니까? 뭘 행동으로 누구를 패서 까먹습니까? 노름을 도박을 해서 까먹습니까? 말로 벌어들이고 말로 까먹는 거예요, 정치는. 정치는 총 대신에 말로 하는 싸움이에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총선을 앞두고 공연히 별로 도와주지도 못하면서 찬물 끼얹는다는 비판을 받을까봐 이 정도로 하지만 총선 후에는 온건 보수 입장에서 진보든 보수든 가리고 없이 할 말을 해볼까 합니다. 혹시 시청자분들께서 저하고 생각이 다르시면은 저의 이런 생각을, 지난번에도 이상한 무슨 가짜 뉴스라든가 무슨 퍼온 글이나든가 그냥 끊임없이 돌고 있는 SNS에 시도 때듯이 돌아다니는 거 하지 말자는 말씀도 드렸는데, 그보다 더 이제 할 말을 더 좀 강하게 할 생각이니까 널리 좀 이해해 주시고, 이 사람은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유튜브구나, 딴 쪽하고 다르구나 생각을 좋고, 하여튼 너그럽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온 건 보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댓글 주신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무슨 말씀드렸는지에 대해서 혹시 그냥 이렇게 건너뛰신 분도 있을는지 몰라서 오늘 말씀드린 걸 키워드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조국 당 약진에서 법료가 소용돌이에 빠져 있다. 자기네들끼리 의석전망 같은 게 막 흔들리고 있어서 이거 개별적으로는 우당탕거리고 있다. 근데 민주당 전체로서, 집권색 전체로서 이게 악어의 눈물이다. 싫지만은 않은 것이다. 당의 집단 이익으로 봤을 때는. 그의 핵심은 집권 세력은 행정부는 장악하고 있고 사법부도 상당히 뭐 영향을 받고 있지만 국회를 여태까지 골치 아프게 운영했으니까 이제 국회를 완전장에서 입법 권력, 국회 권력을 장악을 해야 되겠다. 그 핵심은 우선 국회의장이고 더더군다나 중요한 건 공수처장입니다. 그래서 이걸 들어서 윤석열 검찰 무력화라든가 등등을 시도할 거다. 그러려면 과반하고 그다음에 의석이 과반이 넘어야 되면서 교섭단체가 꼭 둘이어야 된다. 야당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윤석열 채널 A 이런 걸 공격하는 것이 광장의회의 전조국으로 보여지면 이런 일은 앞으로도 더 많이 벌어질 것 같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움직임에 대해서 통합당과 한국당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무슨 각오로 임하고 있으며 내가 국회에 들어가면 저걸 비록 1당이 아니고 2당이 될 때도 뭘 할 거지 하는 각오가 있고 그 각오가 유권자들에게 와 닿고 있느냐 안 와 닿고 있느냐. 표라는 건 국어라는 게 아닙니다. 국어라는 게 제가 이렇게 할 테니 도와주십시오. 분명히 진정성 있게 그게 와닿아야 되는 겁니다. 와닿아야 되는 거. 그런 점에서 좀 안타까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